혹시 양배추를 그냥 쌈채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 하면 삼겹살 쌈이나 샐러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가 양배추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배추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70대 할아버지 중에서 위궤양이 완전히 나아지고 혈압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분의 비밀이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배추가 도대체 어떤 채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들은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양배추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채소예요. 양배추의 역사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양배추를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특히 로마의 정치가였던 카토는 양배추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가 되었죠. 제가 30년간 치유 상담을 하면서 양배추의 효과를 직접 목격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배추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는 위장 건강의 최고 수호신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양배추즙을 매일 마신 위궤양 상담자들의 90% 이상이 열흘 이내에 증상이 개선됐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할머니 한 분은 위궤양으로 30년간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망설이고 계셨는데 양배추즙을 매일 아침 한 컵씩 마시고 나서 2달 만에 내시경 검사에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인돌스리카비놀 같은 성분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해서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해줍니다. 또한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양배추의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양배추는 전 세계 암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항암 식품이에요. 양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양배추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40%나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도 양배추가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제가 상담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폐암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양배추를 매일 드시고 나서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로 양배추는 심혈관 건강의 지킴이입니다.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특히 보라색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줍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의과대학 연구에서 양배추를 꾸준히 먹은 고혈압 상담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정도 떨어졌다고 발표했어요. 네 번째는 양배추의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만성 염증이 쌓이게 되죠. 이 염증이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요. 양배추에 있는 설포라판과 캠페롤 같은 항염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양배추가 정말 도움이 돼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연골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고 항염 성분들이 관절 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제가 만난 60대 할머니 한 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4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셨어요. 다섯 번째로 양배추는 면역력 강화의 슈퍼푸드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양배추 100g만 드셔도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의 60%를 충족할 수 있어요.
또한 양배추의 베타카로틴이 점막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제가 치유 상담을 하면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것을 자주 봤어요. 여섯 번째는 양배추의 해독 효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음식, 공기, 물을 통해 몸속에 쌓이는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양배추의 글루타티온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양배추가 간 보호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양배추는 소화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변비 때문에 3일에 한 번씩만 화장실에 가셨는데 양배추를 매일 드시고 나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되셨어요. 여덟 번째는 양배추의 뼈 건강 효과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 양배추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먹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양배추 생즙입니다. 양배추의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비타민 U는 열에 약해서 생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컵을 마시면 위 보호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다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생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양배추 샐러드는 식사 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 찜입니다. 양배추를 통째로 찌거나 잎을 하나씩 떼어서 찌면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아요. 찐 양배추에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무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찜은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 볶음입니다.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마늘, 양파와 함께 볶으면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아요. 2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 국물입니다. 양배추와 다른 채소들을 함께 끓여서 만든 국물은 위에 부담이 없고 소화하기 쉬워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양배추 국물에 된장을 풀면 더욱 깊은 맛이 나요. 여섯 번째는 양배추 김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로 만들면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양배추의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돼요. 일곱 번째는 양배추 쌈입니다. 고기와 함께 드시면 육류의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쌈을 쌀 때는 쌈장 대신 된장이나 고추장을 적게 발라서 드세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생 양배추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생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양배추를 고를 때는 잎이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세요. 겉잎이 시들거나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피하세요. 양배추를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번 자른 양배추는 랩으로 싸서 보관하시고 빨리 드세요. 양배추는 자르면 비타민C가 빠르게 파괴되거든요. 양배추의 겉잎도 버리지 마세요. 겉잎에는 송잎보다 비타민 A와 철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겉잎은 국물을 낼 때 사용하거나 쌈으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거나 과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생으로도 드시고 익혀서도 드시면 각각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보라색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가끔 보라색 양배추로 바꿔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 케일, 무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더욱 커져요. 양배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특히 위장 건강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마시는 것을 추천해요. 양배추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구할 수 있는 채소예요. 겨울철에는 김장용 양배추가 더 달고 맛있어요. 봄에 나오는 햇양배추는 잎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생으로 드시기 좋아요. 양배추를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양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봄이나 가을에 기르시는 것이 좋아요.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배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함께 양배추를 드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양배추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싱싱한 양배추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양배추와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양학 박사 이정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양배추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강 관련 결정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